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한 폐렴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중요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소식 관련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새벽 1시에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571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이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음에도 정보 공개를 작년 12월 31일 날에 돼서야 공개를 했는데요. 뭐 3주간 쉬쉬하는 사이에 방역망이 뚫렸고요. 이제는 수억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춘절 연휴랑 맞물려 있으면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 1단계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거, 2단계가 사람 간 사람 전염, 그리고 3단계가 치료하던 의료진이 전염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3단계까지 들어갔고요. 문제는 북경에서 파견된 전문가 그룹까지도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현재 그 발생했던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疾병 발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4단계에 갑작스럽게 근접했다는 것 때문에 뭐 전세가 경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하는데 우한시에서 있어서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체가 뭡니까? 네,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1,100만 명 정도가 사는 상당히 교통의 요지인데요.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홍콩과 베이징으로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가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해산물 보말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5,000평 정도 되고요. 1,000개의 점포가 밀집되다 보니까 생선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닭, 뱀, 토끼, 쥐 같은 동물들도 많이 취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쥐의 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애완용 쥐가 최근 들어와서 한 마리당 100위엔씩에 팔릴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쥐가 대량으로 도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염 원이라든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2002년 사스 때죠. 그와 비슷한 유전자 특징이 한 70에서 80% 확인이 됐지만 정확하게 단백질이 몇 개인지 병원성 유무를 알려주는 유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스 때보다 사람 간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WTO가 오늘 경고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좀 데자뷰가 돼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건가요? 네, 사스가 대유행했던 2007년도에 보면은 32개국에서 무려 8,098명이 감염이 됐고요.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발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재 그 진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스로 인해서 무려 858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염원 같은 경우에는 사스는 박쥐로 바뀌어졌고요. 메르스는 낙타였지만 현재 그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감염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증식, 발병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감염원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력뿐만 아니라 병원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그 인간이 인체 감염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증식되는 속도뿐만 아니라 확산 범위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변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는 현재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유행이라고 이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사스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잖아요.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하고. 네, 2002년도에 발생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첫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공표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때 초기 진압이 안 되면서 초기 10명 이상의 그 슈퍼 전파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못했고요. 또한 격리를 시키지 못해서 대유행을 초래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사스 때보다는 정보 공개가 좀 빠르긴 했지만 3주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슈퍼 전파자들이 이미 20여 개 도시로 확산이 된 상태고요. 또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서 한 명이 100명을 넘게 전염시키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태 경험으로 인해서 신속한 공개라든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빨리 WTO의 그 경고대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세계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검역과 같은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 좀 더 힘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패닉 상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안이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좀 정보 통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갖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만 했고 방역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초기 대응에 왜 실패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자세히. 네, 우한시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그 시장을 폐쇄시켰고요. 또 우한시 안에 오늘 11시서부터 공공교통과 관련해서는 전부 통제에 들어가는 뒷북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감염 확산을 도저히 막지를 못하면서 국제적인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혼란까지도 초래됐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체면이라든지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세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애완용쥐를 판매한다는 그 자체가 그 세계적으로 경악을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뒤늦게 시장을 폐쇄한다든지 여행 금지령 같은 쪽을 내려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부터 아무래도 좀 그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됐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과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번 이슈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우한폐렴 예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은? 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열이 나고요. 콧물이나 기침, 두통, 오한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제대로 휴식만 취한다면은 감기약 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좀 나쁜다든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항생제라든지 해열제를 투약하면은 아무래도 합병증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눈, 코, 입을 청결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야 되겠고요. 또 알코올 소독을 이용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침투를 막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어떤 노력들이 되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그 WTO 같은 경우에 오늘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발동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이 중국에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는 비상사태는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사스 때 사망률이 9.6% 이렇고요. 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34% 정도 되는데요. 우한폐렴은 이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꼭 100년 전이었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신형 그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접촉자와 관련된 감시가 강화돼야 되는데 우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병합 그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당분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근데 갈 것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까요? 네,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무마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오프,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피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뭐 당장 국내에서 4년간 전염이 확인된다면은 학교 폐쇄뿐만 아니라 회사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여행 자제령뿐만 아니라 관광, 항공, 카지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스 때처럼 이렇게 길게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3에서 한 6% 정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사 이익을 보는 항균 마스크 제조업체라든지 소독 제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혼밥 이용이 늘어나면서 즉석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공공교통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신차 판매에 유리하게 되겠고요. 또 재택근무가 한다면은 5G 보급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각종 게임이라든지 그 재택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투자 기회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캐나다 퀘벡 쪽에서 우한폐렴 의심 증상자 5명이 입원 관찰되고 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캐나다까지 넘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국도 춘절입니다. 춘절. 2주 전부터 귀성전직 춘원이에요? 춘인이에요. 이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춘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요. 4억 명이 여행지에서 춘절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뭐 올해 춘절은 24일부터 30일이지만 뭐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인이라든지 뭐 공장 근로자, 식당이나 상점에서 근무하는 농촌 출신자들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이죠. 올해 2월 8일까지 한 달간 장기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소비 관련주들, 뭐 특히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일상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그 춘절 대목 때문에 많은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황금 연휴가 2개 있잖아요. 춘절, 국경절.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중국 유모 비즈니스들이 있는데요. 춘절과 국경절이 자웅을 겨루게 되면 따라서 일상 소비가 지금 휴일 소비가 사라지게 됐고요. 또 알리바바라든지 징둥이 대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넘버 원이나 투가 싸우면 넘버 쓰리가 다친다는 사례가 바로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노키아가 사라진 것도 똑같은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황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춘절과 관련해서는 그 일상 실속형 소비 제품이죠. 화장품이나 밥솥, TV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가전 제품인 커피라든지 그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반면에 국정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해외 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수요가 특수가 일어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0 코리아 그랜드 세일로 정하고 통큰 이벤트 뭐 펼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좀 이번에 그 춘절 때 이 폐렴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춘절 특수가 좀 그동안 없었잖아요, 사실. 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춘절 일주일간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서울, 방콕, 도쿄 같은 경우에는 3대 해외 유망지로 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여행과 관련된 단체 규정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이 3만 명 정도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1,1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무려 1조 2,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도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전보다 많아졌음을 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소비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변했나 알 수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명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소비는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비 트렌드가 바뀔 뿐이라고 합니다. 춘절 7일 동안에 중국인들은 소매라든지 음식점 매출은 작년보다 한 5% 이상 늘어난 1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할인 행사 제품을 많이 찾았지만 올해는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를 중시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식품 중에서 체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커피 머신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소형 가전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생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그냥 일상적인 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설에 가족들하고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춘절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연야반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게 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CCTV에서 반영되는 TV 프로그램이죠. 춘한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춘한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무려 70%,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7억 5천여만 명이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풋볼인 슈퍼볼 같은 경우에 시청자 수가 1억 1,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무려 7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정에는 폭죽도 터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만두를 먹는다든지 새알 심이라고는 탕위안 같은 경우는 먹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알리바바나 징둥을 통해서 전자상가를 통해서 주문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폭죽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재고 관리라든지 의무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대책을 상당히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춘절 이후에 한국으로 몰려왔던 폭죽 그 연기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